화요일 밤, 리모컨을 붙든 손끝이 잠깐 멈췄다. 2025 한일가 왕전 사회가 막 올랐기 때문이다. 수치부터 말하자면 전국 시청률 4.4%. 앞선 1에서 3회의 4.9%, 5.6%, 5.2% 흐름과 비교하면 이번이 최저 기록이다. 그럼에도 종편 케이블 통합 화요일 예능 1위. 숫자는 살짝 내려갔지만 무대의 온도는 오히려 올라갔다. 제작진은 시선을 붙잡기 위해 에피소드 전반에 대진 빅픽처를 촘촘히 깔았다. 장르 대비, 세대 대비, 한국의 정통과 일본의 세련, 두 나라의 자존심이 무대 하나에 얹히는 방식. 결과는 박빙과 이변, 그리고 논쟁의 연속이었다. 포문은 성숙한 관록과 청량한 순수의 맞대면이었다. 목소리 자체로 현장을 접수하는 김준수는 국악 색채를 머금은 발라드로 첫 소절부터 공기를 바꿨다. 화려한 장치 대신 감정의 미세한 떨림과 호흡의 여백으로 볼륨을 키운 침착한 압도. 뒤이어 일본의 신노스케는 뮤지컬 톤의 무대 연출로 분위기를 뒤집었다. 무대 위 작은 서사를 만들어가는 눈빛, 부드러운 동선, 절제된 댄스가 어우러지며 청춘의 설렘 자체를 시각화했다. 하지만 총점은 106, 94. 체급보다 한 끗을 더 당긴 건 김준수였다. 한국이 세트스코어 3, 1로 달아나는 순간 오늘은 한국의 날인가라는 기대가 스튜디오를 스쳤다. 두 번째 빅매치는 중량감 그 자체였다. 뮤지컬에서 다져진 애녹과 신예라 쓰고 신성이라 읽히는 일본의 신이 안전지대 사랑의 예감을 골랐다. 한 명은 묵직한 저역으로 공간을 깔고 다른 한 명은 유리알처럼 맑은 고역으로 그 위를 날았다. 리허설부터 이어진 기싸움은 본 무대에서 여유의 미소와 하품으로 받아치는 도발 같은 작은 제스처로 번졌다. 의외의 반전은 결과에서 터졌다. 112, 88, 신의 완승. 일본 진영도 크게 들썩였다. 흐름은 어느새 3, 2, 격차가 눈에 보이게 줄었다. 가장 뜨거운 함성은 ZMZ 경기에 있는 두 루키의 대결에서 터졌다. 최소원과 준이가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2025식으로 소환했다. 최소원은 숨겨둔 랩톤과 화려한 푸서크로 트로트 힙합 댄스의 문법을 자연스럽게 교배했고, 준이는 한국어 랩을 치밀하게 준비해 유려한 발음과 춤선으로 정면 승부했다. 마스터석에서는 시선이 빨려든다. 발음과 라인이 너무 아름답다는 찬사가 연달아 나왔다. 그런데 득표는 의외로 큰 폭으로 갈렸다. 141, 59, 준이의 대승. 세트 스코어는 3, 3.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은 자존심의 리매치. 연패의 그림자를 걷어내려는 뽕신 강문경과 일본 팀의 숨은 에이스 마사야가 엔카 정면 대결을 택했다. 두 사람 모두 개은숙의 참새와 눈물을 선택했고, 강문경은 전곡을 일본어로 소화하며 장르의 본진에서 승부를 건 용기로 응답했다. 마사야는 하모니 구간에서 강문경의 톤을 받쳐주는 노련함으로 무대 완성도를 올렸다. 끝까지 이름을 연호하는 함성속. 스코어는 116, 84. 일본이 4, 3으로 역전했다. 무대 뒤쪽에서 서로 등을 두드리는 두 사람의 모습은 경쟁을 지나 동료가 되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날의 피크. 대장 박서진과 유다이의 제격돌. 유다이는 엑스제팬의 앤드러스 레인으로 지면 3연패의 부담을 정면으로 찢고 들어왔다. 고음을 내리꽂는 대신 클라이맥스까지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곡 해석, 정교한 바이브레이션과 출렁이는 롱톤으로 객석의 공기를 장악했다. 박서진은 김수희 너무합니다로 맞섰다. 특유의 호소력과 트로트의 미묘한 꺾기, 감정의 결을 더하는 중저역이 빛났지만 이 무대의 표심은 일본 록발라드 명가의 정수를 꺼내든 유다이에게 쏠렸다. 131, 69. 격차는 컸다. 세트 스코어는 5. 삼흑전광판의 숫자보다 더 큰 건 무대가 끝난 뒤 두 사람의 표정이었다. 승자는 떨림을 겨우 다잡았고 패자는 미소로 박수를 마저 완성했다. 진짜 뭐든 그 다음에 오는 법이다.
본선 2차전의 마지막 장면은 최강자끼리의 감성 대결이었다. 1에서 무패를 자랑하던 신승태와 일본의 슈가 나카시마, 미카 눈의 꽃을 택했다. 신승태가 한국적 한의 결을 고운 선으로 펴내면 슈는 일본식 섬세함으로 촘촘히 수놓았다. 서로의 호흡을 확인하며 한 박자씩 양보하고 받아치는 듀오의 미야기 솔로, 무대에서 완성되는 드문 순간. 결과는 105-95. 슈가 근소하게 가져갔다. 최종 스코어 6-3. 일본이 크게 앞선 채 4회가 마무리됐다. 무대의 열기와 달리 시청률 곡선이 아래로 굽은 이유를 프로그램 바깥에서 찾는 건 쉽다. 같은 시간대 OTT 신작 공습, 긴 러닝타임에 따른 피로도, 클립 화제성 대비 본편 전환율의 격차. 하지만 방송 안에서 찾는 이유도 분명 있다. 한일 대결의 서사가 매회 반복될수록 시청자는 새로운 변주를 원한다. 이번 회차가 재밌었던 건 장르 교차의 밀도를 확실히 높였기 때문이다. 국악 발라드, 엔카트로트, 록트로트, 힙합 댄스까지 전천후로 믹스했고 언어 장벽을 감동으로 뛰어넘는 순간들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그럼에도 채널 고정이 오래가지 못한 지점이 있다면 심사투표의 설계가 감정선의 피치를 따라가지 못한 대목일 것이다. 장르가 다른데 같은 잣대가 가능한가? 현장표와 패널 점수의 비율은 적정한가? 편파 논란을 막을 장치가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지적은 반복될수록 프로그램의 신뢰를 깎는다. 다음 회차에서 점수의 서사를 무대의 서사만큼 공정하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면 수치는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사회가 남긴 장면들은 오래간다. 일본어로 완곡을 소화한 강문경의 배짱, 앤드러스 레인으로 자신의 내구성을 입증한 유다이의 체력, 사랑의 예감에서 확인된 에녹과 신의 상호 신뢰, 젊은 두 루키가 한 곡을 두고 각기 다른 현재형으로 재포장한 센스. 음악은 원래 장르를 타고 흐르지만 감동은 늘 사람을 타고 전염된다. 그래서 이날의 승부는 단지 6-3이 아니다. 상대의 언어로 노래하는 용기, 상대의 서사를 존중하는 태도, 내 색으로 다시 써내는 기술이 점수 너머로 전파된 시간이다. 팬덤의 반응도 양분됐다. 록발라드와 트로트를 같은 그라운드에서 평가할 수 있나라는 구조적 질문, 현장표가 홈 어드밴티지 아닌가라는 환경적 문제 제기, 그래도 무대는 진심이었다는 화해의 코멘트까지. 프로그램 입장에선 이 논쟁이 곧 관심이고 생존이다. 다만 다음 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는 분명해졌다. 첫째, 콜라보의 밀도를 더 높여야 한다. 1 대결형을 유지하되 곡 중반부 16마디의 합창 하모니 구간을 표준화하면 대결의 미학 간의 연대의 감동을 심을 수 있다. 둘째, 현장 변수를 정보로 바꿔라. 투표 심사 비율, 패널 구성, 장르 보정 로직을 자막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하면 승부의 설득력이 배가 된다. 셋째, 세대 다리를 더 넓혀야 한다. Z세대의 취향을 요약한 편곡 한 트랙, 중장년층의 기억을 불러내는 원곡 존중 한 트랙을 같은 회차에 배치하면 가족 시청의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 시청률 4.4%는 프로그램의 지금을 보여주는 작은 프레임일 뿐이다. 한일과 왕전은 이미 스튜디오 벽을 넘어 댓글과 짧은 영상과 스트리밍 플레이리스트에서 2차, 3차로 소비되고 있다. 다음 라운드가 관건이다. 일본이 이 기세를 밀어붙여 세트 스코어를 더 벌릴지, 한국이 장르 전략을 재정비의 대역전의 불씨를 살릴지. 제작진이 서사를 설계하고 가수들이 무대로 증명하며 시청자가 투표로 완성하는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수치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승부는 다시 0에서 시작됐다. 본선 1차와 2차에서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1승씩을 나눠 가지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한층 더 팽팽해졌다. 제작진이 마지막은 현장 지목전으로 간다는 안내를 던지자 관객석에서 웅성임이 번졌다. 누가 누구를 부를지, 누가 누구의 노래 세 개의 칼끝을 들이댈지 나와라는 내 음절이 그 어느 때보다 도발적으로 들렸다. 조명이 서서히 가라앉고 첫 번째 지목자가 호명되자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 준니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비주얼 담당이라고 했어.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라며 장난기 섞인 미소와 함께 진예성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대기실을 비추던 서브 카메라가 살짝 흔들렸고 객석에서 오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진혜성은 미소로 받아치되 한마디를 덧댔다. 기분이 아주 좋지는 않네요. 농담처럼 던진 한 줄의 현장은 또 한 번 터졌다. 재미로 시작된 도발은 곧 승부의 정색으로 바뀌어갔다. 사실 진혜성에게 이 지목전은 시즌의 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벼랑 끝의 한 판이었다. 연패의 꼬리표는 무거웠고 그 무게는 무대 뒤의 분장실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가 선택한 카드는 익숙하면서도 난도가 높은 국민 발라드 한 곡, 첫 음절을 어떻게 내느냐가 나머지 3분의 기세를 좌우하는 곡의 호흡이 가수의 심장박동과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타입이었다. 그는 반주가 흐르기 직전 모니터를 잠깐 끄고 눈을 감았다. 프롬프터도 카메라도 지목전이라는 단어도 지워내려는 듯 호흡을 길게 가져가더니 첫 소절에 자신의 체온을 얹었다. 흐르는 강물처럼 제목 그대로 목소리는 곡선을 그리며 서서히 넓어졌다. 꺾기의 각도가 과하지 않게 그러나 감정의 결만큼은 확실하게 간주 사이사이 숨을 다듬는 리듬마저도 음악처럼 들릴 정도로 단단했다. 마스터석의 원로는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을 맞부딪혔고 심사평을 건네며 이런 후배를 더 자랑스럽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언어는 달라도 무대 위의 정서는 통한다는 걸 그는 전공법으로 증명했다. 준니는 다른 방식으로 칼을 뽑았다. 섹션마다 표정을 바꾸고 동작으로 장면을 만들어가는 시그니처 퍼포먼스. 티아모가 깔리자 객석 조명이 한 톤 더 따뜻해졌다. 후렴에서 어깨와 허리의 미세한 라인을 살리고 브리지에서는 시선 처리로 긴장을 곧게 세우는 그의 장점이기도 단점이기도 한 무대 서사가 이날만큼은 장점으로 수렴했다. 다만 지목전은 나의 색을 밀어붙이는 무대이면서 동시에 상대의 세계와 정확히 부딪혀야 하는 프레임이기도 하다. 완성도 높은 연출에도 불구하고 표심은 더 깊은 호흡으로 밀어붙인 진혜성 쪽으로 기울었다. 전광판엔 78, 22. 숫자는 냉정했지만 그 숫자 앞에서 가장 뜨거웠던 사람은 따로 있었다. 데뷔 이후 가장 무거웠던 연패를 끊고 처음으로 거머쥔 본선 1승.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다. 입술이 한 번 떨리더니 미소가 번졌다. 관객석에서 잘했다는 외침이 번지듯 퍼졌고 준니는 박수로 동료의 첫 승을 함께 완성했다. 대결의 끝은 언제나 누군가의 첫 페이지다. 방송 말미 또 하나의 굵은 선이 그어졌다. 일본의 타쿠야가 마지막 마이크를 잡더니 한 박자 쉬고 해녹 선배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장르와 경력을 가리지 않고 무대 장인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던진 정면 지목. 스튜디오는 술렁였고 자막 한 줄이 뜨자마자 댓글창에는 번개처럼 의견이 쏟아졌다. 타쿠야, 큰 그림 그린다. 이건 무대의 미학 vs 청춘의 에너지다. 에녹은 곡을 고르는 순간부터 승부수를 띄웠다.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화려한 기교를 뽐내기엔 좁고 감정을 비우고 채우는 호흡술이 전부인 곡. 그가 목소리의 저편에서 끌어올리는 쓸쓸함은 서늘하지만 따뜻했고 하행과 상행 사이 미세한 진동으로 살아있는 슬픔을 만들었다. 반면 타쿠야는 JP-팝의 정갈함을 장착한 채 말끔한 발성과 표정으로 감정의 선을 곱게 그려 올리는 전략을 품었다. 같은 슬픔이라도 온도가 다르고 같은 발라드라도 문법이 다르다. 그래서 더욱 흥미로운 충돌이다. 예고편은 단 몇 초였지만 그 몇 초가 전하는 긴장감은 길었다. 다음 회차를 향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폭발했다.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온 뒤 지목전으로 향하는 이 구조가 재미있는 이유는 단순히 누가 세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언어를 가장 빨리 습득하느냐를 겨루기 때문이다. 진혜성은 자신의 언어를 끌어올린 뒤 상대의 무기 퍼포먼스와 표정과 맞부딪히는 대신 자신만의 무감정 구간, 감정을 비워두는 구간을 더 길게 가져가며 청중의 해석을 기다렸다. 반대로 준니는 표정과 동작을 감정선에 촘촘히 달아놓아 곡의 온도를 시각으로 먼저 전했다. 둘의 전략은 달랐고 그 차이가 표심을 갈랐다. 이게 바로 현장 지목전이 스튜디오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지점이다.
가수가 노래만 잘해서는 안 되는 밤, 퍼포머가 연출만 잘해서도 안 되는 밤, 노래와 연출이 상대의 세계와 겹쳐질 때 표는 움직인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커뮤니티는 영리하게 갈렸다. 본선은 일본이 가져갈 듯 마지막 단판에서 한국이 뒤집을 거기라는 시나리오가 다수였고, 내년에도 이 포맷을 이어갈 거면 장르 매칭을 정확히 하자는 현실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왜 엔카 보컬을 더 많이 선발하지 않았나라는 질문도 반복됐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매력은 다름에서 시작되지만 TV 앞 시청자의 납득은 기준에서 완료된다. 엔카와 트로트, 록발라드와 감성 발라드, 국악과 댄스 다른 장르들이 같은 그라운드에서는 순간 공정성 논쟁은 불가피해진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 많은 시청자들이 제안하는 건 단순하다. 같은 시기 같은 주제 아래 같은 감정선의 곡을 양국이 번갈아 선택하는 방식. 혹은 지목전 안에 의무 뒤엔 16마디를 넣어 서로의 장르를 실제로 겹치게 만드는 방식. 감동의 서사가 대결 위에서만 달리면 긴장감은 올라가지만 연대의 장면이 한 컷이라도 들어오면 공정성은 체감으로 설득된다. 이번 회차를 통해 드러난 또 다른 장점은 출연자들의 태도였다. 진해성의 첫 승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점수판이 아니라 표정이었다. 오래 묵힌 좌절을 한 번에 씻어내듯 울컥할 법도 했지만 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관객을 바라봤다. 오늘의 승리는 나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는 신호처럼. 준리는 패배의 짧은 순간을 박수로 덮었다. 타쿠야는 큰 그림의 지목을 던졌지만 상대를 세워주는 언어를 택했고, 에녹은 오랜 내공을 고음이 아니라 쉼으로 증명하려고 했다. 이 장면들이 모여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만든다. 이곳은 노래로 싸우되 음악으로 연결되는 전장이다.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생방의 승리는 늘 옳았다. 78, 22의 간극은 노래의 우열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과 컨디션, 그리고 관객과의 호흡 타이밍의 합으로 봐야 한다. 예컨대 진해성의 첫 소절은 호흡이 길다는 리플렉스를 뚫어냈고, 간주의 숨은 객석의 박수 타이밍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준리는 후렴 직전의 표정 전환이 극적으로 아름다웠지만 그 순간 카메라의 컷이 한 박자 빨랐다. 별것 아닌 디테일들이 표심을 바꾸는 밤, 이것이 생방이 가진 공정성과 잔혹성의 동시성이다. 그래서 다음 회차는 제작진도, 출연자도, 시청자도 똑같이 배운다. 컷의 길이, 마이크 게인의 미세 조정, 관객 구호의 간격, 심사평의 자막 타이밍. 모든 작은 것들이 모여 다음 주의 표를 만든다. 물론 논쟁은 남는다. 왜 장르를 맞추지 않나? 왜 엔카 보컬을 더 확보하지 않았나? 왜 심사 비율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나? 그 질문들은 사실 프로그램을 향한 애정의 다른 이름이다. 더 오래 보고 싶으니 더 공정해 달라는 주문. 그 요구가 충족되는 순간 이 포맷의 생명력은 한 시즌이 아니라 하나의 축제로 확장된다.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무대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언어로 같은 감정을 부를 때, 그때 이 프로그램은 예능을 넘는다. 문화가 된다. 이제 모든 시선이 본선 3차전으로 모인다. 타쿠야와 에녹이 어떤 해석으로 각자의 사랑과 쓸쓸함을 건너갈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지목전의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다시 휘어질지. 이미 몇몇 팬들은 본선은 일본의 전략승, 최종은 한국의 뒷심승이라는 예감을 공유하고 있다. 반대로 타쿠야가 거인이 된 에녹을 이기면 심리전은 일본이 선점한다는 분석도 고개를 든다. 하나 분명한 건 있다. 결국 마지막을 결정하는 건 노래 그 자체다. 기교의 밀도, 감정의 결, 무대의 태도 세 가지가 한 지점에서 만나는 순간 파도는 스스로 정답을 낸다. 밤이 깊어질수록 댓글은 길어지고 짧은 클립은 빠르게 회전한다. 누군가는 승부 따위는 부차, 오늘은 음악이 이겼다고 적고, 또 누군가는 그래도 점수는 설명돼야 한다고 쓴다. 두 문장 모두 맞다. 음악은 마음을 이기고 프로그램은 의심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이 더 중요하다. 누가 더 높은 고음을 냈는지보다 누가 더 정확한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갔는지. 그 답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길은
다시 생방송을 여는 일뿐이다. 이번 주의 첫 승으로 자신의 서사를 뒤집은 진혜성처럼, 큰 그림을 꺼내든 타쿠야처럼, 고요한 호흡으로 무대를 점유하는 애녹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한 주의 밤은 또 다른 첫 장이 될 것이다.